자, 그러면 문제를 한번 풀어볼 텐데요. 자, 풀기 전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해야 되는 작업, 우리 설명에 그렇게 나와 있죠. 모든 작업 시트에 A열은 열 너비가 1로 되어야 된다. 그럼 나머지는 알아서 적당하게 조절을 하라는 게, 이제 글자가 들어가면 글자의 너비나 이런 걸 보고 출력 형태와 같이 작업을 해 주셔야 되고요. 그 문제상에 보면 거의 다 출력 형태가 있으면 출력 형태와 동일하게 작업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걸 꼭 지켜주셔야 된다는 것도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여기 보면 제1작업의 첫 번째 조건에 모든 데이터의 서식에는 글꼴 굴림의 10일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문제를 확인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 문제상의 첫 번째 조건, 첫 번째 거 항상 보시고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숫자와 핵의 서식은 오른쪽 정렬 보이시죠? 나머지 서식은 가운데 정렬. 그래서 일단 우리가 숫자하고 핵의 서식은 나중에 할 거라, 정리를 할 거라서 입력을 다 끝나고, 그럼 전부 다 나머지는 일반적인 경우는 텍스트가 들어가니까 가운데 정렬을 먼저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굴림의 10일 첫 번째 조건에 해당되는 글꼴 작업과 가운데 정렬을 해놓고 데이터를 입력을 하시면 된다는 거, 요거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모든 데이터의 서식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시트 3개를 다 잡아서 한꺼번에 열 너비를 해주고 그 다음에 이 작업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럼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트 2 하나 추가하고요. 시트 3 추가하고, 시트 2를 더블 클릭, 한글로 제1작업, 시트 2 더블 클릭, 제2작업, 시트 3 더블 클릭, 제3작업 하고, Shift를 눌러야 연속된 3개의 시트를 다 잡을 수가 있으니까 Shift 누른 상태에서 제1작업 클릭, 그 다음에 열 너비를 1로 해야 되니까 A에서 마우스 오른쪽 열 너비 1 찍고 엔터. 자, 그 다음에 모든 데이터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 A와 1 사이에 클릭을 하신 다음, 자, 글꼴 굴림입니다. 그래서 삼각형, 옆에 삼각형 눌러주세요. 옆에 삼각형 눌러서 한글로 굴 찍으면 밑에 굴림이 나옵니다. 자, 굴림. 글자 크기는 11 똑같고요. 그 다음에 가운데 맞춤. 이렇게 해주고 나서 그룹을 해지를 해야 돼요. 그럼 우린 제1작업부터 할 거니까 제1작업을 클릭하시면 위에 그룹이 해지가 된 걸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자, 데이터 입력하는 게 B4셀부터이기 때문에 B4셀에서 J12까지 이렇게 한 다음 오른쪽 아래 100% 눌러서 화면을 조절을 해주시면 됩니다. 본인 찍기 편하게. 예를 들어서 저는 150 이렇게 해놓고, 확대를 해놓고 글자를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만약에 이렇게 데이터를 찍고 있는데 어떤 특정된 영문 철자를 찍었더니 계속 얘가 한글로 변할 때가 있어요. 자, 그럴 때 만약에 시험장에서 그런 문제가 발생을 했다. 곤란하죠. 그럴 때는 파일에 가서 여기 옵션이라고 있어요. 자, 옵션에 가신 다음에, 자, 왼쪽에 보시면 언어 교정. 자, 언어 교정에 자동 고침 옵션 가셔가지고 여기 한영 자동 고침이라는 걸 요걸 해지를 하시면, 그러니까 영어 찍었다가 한글 찍었다가 자동으로 바뀌는, 그러니까 한글 찍었는데 얘가 자동으로 바뀌는 이런 것들을 해지를 해줄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하시고 나서 이 글자를 고치시면 크게 무리 없이 작업이 진행이 될 겁니다. 자, 지금처럼 입력을 다 끝냈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국비 지원 비율은 입력을 안 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만 블록을 잡아서 거기는 지금 프린트가 소수점으로 나와 있죠.
보시면은 이 부분입니다. 국비 지원 비율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소수점에 %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소수점은 반드시 찍어줘야 되고, 그 다음 %는 표시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가 있는 경우는 먼저 숫자를 찍고 나서 하는 게 아니라 숫자를 찍기 전에 % 먼저 적용을 시켜 놓으면 됩니다. 그래서 그 작업을 한번 먼저 하도록 할게요. 자, 먼저 범위를, 자, 범위를 먼저 잡고 표시 형식의 %를 적용한 다음, 자, 그 다음에 56.6, 2.2, 1.6, 50.1, 52.2, 그 다음에 2.4, 40.2, 39.4 이렇게 별도로 입력을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지금 보신 것처럼 여기 숫자가 56.6을 찍었는데 반올림이 돼서 57이 돼 있는 걸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숫자를 % 먼저 적용하고 보이는 대로 다 찍은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에 보시면 자릿수를 한 자리를 늘림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요걸 하시면 소수 아래가 내가 찍었던 게 다 보이게 돼요. 자, 이렇게 하신 다음에 여러분들께서 숫자 부분만 작업을 오른쪽으로 진행을 해줘야 되죠.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 시작 연도는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숫자로 하시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반문 여기서부터 요거 잡고 컨트롤 눌러서 이 부분 잡아서 일단 오른쪽 맞춤 해주고, 이 부분 다시 잡고 컨트롤 눌러서 이 부분 잡아서 쉼표 스타일 이렇게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나머지 셀 병합할 부분, 자, 3개 블록 잡고 컨트롤 눌러서 3개 블록 잡고 2개 블록 잡고 컨트롤 눌러서 3개 블록 잡고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하신 다음에 그대로 찍어 주시면 되죠. 자, 이 부분은 클릭을 해서 표시 형식이나 맞춤 글꼴 옆에 있는 확장 아이콘 누르신 다음 테두리 X 해주시고 확인 됐나요? 자, 그 다음에 범위를 다 잡아서 색깔부터 해야 되겠네. 자, 범위 잡고,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문제를 따로 보고 있어가지고, 자, 요거 범위 잡고 컨트롤 눌러서 이 부분 하고 색깔을 주황으로 주셔야 되고, 그 다음 범위 다 잡아서 모든 테두리 한번, 붉은 바깥쪽 테두리 한번, 그 다음에 B5에서 J12까지 범위 잡아서 역시 굵은 거 한번 이렇게만 눌러주시면 되죠. 자, 해놓고 나서 너비를 반드시 조절을 해주셔야 된다는 거 기억을 해주세요. 너비를 조절. 자, 이렇게 내용을 다 하고 너비 조절을 다 했어요. 이때 너비 조절하실 때는 2줄로 입력된 경우는 조금 주의하셔서 보시고, 너비도 지금 보시면은 여기 줄 끄은 것과 요 세로 줄과 밑에 있는 글자 위치를 보시면 너비가 어느 정도 되는구나 라고 이렇게 암시 알 수가 있으실 거예요. 자, 이렇게 작업한 다음, 자, 1행부터 3행까지 이렇게 역화살표일 때 드래그해서 블록 잡으시고 조금만 높이를 조절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삽입에 가서 도형. 자, 도형은 사다리꼴. 자, 문제를 보면서 할까요? 아까 옆에 문제를 갖다 놨기 때문에, 자, 이걸 이쪽으로 좀 갖다 놓고, 자, 지금 사다리꼴 하라 했으니까 사다리꼴은 도형에 요게 사다리꼴이죠. 자, 사다리꼴 클릭해서 위치가 여기 AB 열에 맞춰져 있고 화면을 조금 확대해 드릴까요? 자, 요렇게 지금 작업되어 있는 거 보이세요? 요즘에. 자, 여기서부터 드래그해서 위쪽 부분이 G에 못 오고
밑에가 지에 약간 건너서 오는 요 정도. 네, 됐어요. 요 정도 딱 그렸어요. 자, 그리고 나면 바로 도형 효과에 가셔서 오프셋 그림자 오른쪽, 요게 오른쪽, 네, 요게 왼쪽, 요게 아래쪽, 요게 위쪽. 나머지 이렇게 여기는 대각선이 있는, 전부 다 대각선이라는 말이 들어간다는 거, 십자 모양에만 대각선이라는 말이 없어요. 그래서 오프셋 오른쪽 클릭하시고 세 번째 줄에 해당되는 설명, 홈에 가서 글꼴을 굴림에 아까처럼 굴 찍고 밑에 굴림 나오는 거 클릭. 그 다음에 글자 크기를 24. 그 다음에 바로 글자 색깔을 자동하지 마시고요. 검정색. 정확하게 검정. 그 다음에 굵게. 그 다음에 채우기 바켓스 모양 눌러서 노랑. 자, 해주고 가로 가운데, 세로 가운데 해주시고 글자를 찍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너비랑 뭐 이런 걸 다 맞추시고 나면 이제 두 번째 조건인 이거 결제란 만들어야 되죠. 자, 결제란을 만들 때는 오른쪽으로 이렇게 가신 다음 위쪽에 있는 우리 작업 행거와는 전혀 상관없는 이쪽 구역에다가 자, 일단 클릭을 해서 글자를 찍습니다. 결제 담당. 자, 오타 내시거나 사이띄기가 안되면 참 곤란합니다. 그런 거는 정확하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결제만 범위 잡아서 병합하고 가운데를 해주신 다음에 위쪽에 있는 방향을 눌러서 세로 쓰기. 그 다음에 너비를 조절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밑에 위에 담당을 약간만 높이를 조절할게요. 그러면 왼쪽에 보시면 지금 19행 18행이 접혀 있으면 19행을 약간만 늘릴게요. 약간만 높이고 그 다음에 20행은 하긴 많이 이렇게 했을 때 여기 줄이 있는 데가 결제에 어디쯤 가는지 보시고 작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저는 밑에 거를 이렇게 내려서 된 것 같습니다. 그럼 범위 다 잡아서 일단 모든 테두리 무조건 주셔야 돼요. 모든 테두리 주고 나서 바로 그림으로 복사 확인 붙여넣기. 네, 이렇게 하시고 없애지 마시고 일단 내가 테두리를 했는지 안 했는지 혹시 안 하고 가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일단 요거부터 먼저 갖다 놓고 삭제를 하세요. 그럼 시작 위치를 딱 보니까 시작 위치가 G열과 H열 사이에, 그러면 G열과 H열 사이에 왼쪽에 높이 보시고 너비 작업하시고 높이. 네, 요때 테두리가 딱 보이면 그제서 요거 없애시면 되는 거예요. 없애실 때도 예를 들어서 여기 19행 18행 이렇게 한꺼번에 잡아서 이렇게 없애셔도 돼요. 이렇게 하고 위에 삭제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다 했으면 보기에 가서 눈금선 이렇게 없애주시면 지금 프린트물하고 똑같이 작업이 진행이 된 거예요. 자, 이제 프린트물. 자, 그러면 이 부분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밑에서부터 할게요. G5에서 G12셀까지를 범위를 잡고 이름 정의하라고 그랬습니다. 자, 이름 상자에다가 이름 정의할 때 주의점이 뭐였습니까? 오타를 내면 안 되고, 그 다음 찍고 나서 반드시 엔터 해야 되고, 엔터를 한 다음에는 이 범위를 해제하지 않은 상태에서 여기 글자가 보여야 됩니다. 자, 클릭하시고 국비 지원 비율 뭐 이럴 때도 뭐라고 해야 되지? 사이 띄우기가 안 돼 있는데 내가 일반적인 글자를 찍을 때 사이 띄우기를 해야 된다 생각해서 사이를 띄우시는 분도 계세요. 그러면 절대 안 돼요. 여기 그 조건에 나와 있는 대로 붙어 있으면 붙어 있는 대로, 띄워져 있으면 띄워져 있는 대로 그대로 작업을 진행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다 찍으셨으면 엔터 하면 지금 범위가 잡혀 있는 상태에서 국비 지원이 그대로 보이고 있습니다. 오타 없이 했어요. 네, 그럼 작업이 된 거고요. 그 다음에 셀 서식 E5에서
E12까지. 자, 여기 뒤에는 뒤에다가 뭐를 죄송합니다. E11에서 이게 F로 했네. 자, E12에 E5에서 E12까지. 자, 여기 뒤에는 뒤에다가 명을 붙이라고 돼 있어요. 자, 그럼 표시 형식에 확장 아이콘 들어가셔서 내가 직접 뒤에다 명을 찍어야 되니까 사용자 지정이고, 데이터에 변화가 생겼잖아요. 천 단위 구분기호가. 그럴 때는 샵, 샵 0, 샵, 샵 0 여기 뒤에다가 한글로 명 찍고, 위쪽에 반드시 보기에 표시가 되어야 된다는 거 기억을 해주세요. 그래서 출력 형태와 똑같으면 확인. 네, 작업이 됐고요. 이제 유효성 검사. 자, H14 셀에다가 이게 지금 너무 넓게 돼 있네. 조금. 자, H14 셀에다가 작업을 진행을 할게요. 자, H14 셀에다가 자, 데이터 탭에 데이터 유효성 검사 위쪽에 있는 그림을 클릭을 합니다. 자, 가셔서 뭐뭐뭐만 나와라 하는 거는 모든 값이 아니라 목록이랬죠. 뭐뭐뭐만 나와라. 그럼 자, 여기 원본에다가 클릭하시고, 자, 여기 보면 관리번호를 넣었으니까 관리번호 필드명은 안 들어가죠. 관리번호가 여기 있으니까 데이터에 해당되는 CA부터 요 CF까지 요렇게 범위 블록 잡고 확인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런 다음 콤보 박스 눌러서 프린트에 나와 있는 것들을 클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